많은 나라를 가는 것보다 내가 가야 할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생각하고 다스리는 게 훨씬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들이 꿈꾸는 여행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이가 있다. 여행이란 낯선 삶과 익숙한 일상의 만남이라고 말하는 여행작가 변종모. 오랜 시간 광고 대행사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다가 지금은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고 글을 쓰며 산책을 하는 일상의 여행자로 살고 있다.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여행자이며 여행이란 자신을 만나고 돌아보는 일이라고 말하는 변종모 작가. 지금까지 그가 다녀온 수많은 길 위에서 만난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여행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을 만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매번 계절이 바뀌거나 새로운 어떤 시기가 오면 저는 제가 살던 곳에서 잠시 떠나서 그곳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제가 떠나온 곳을 보면서 저를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모두가 사는 동안 모두가 행복한 여행자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해요. 어차피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거 자체가 여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행자로 살면서 오래오래 행복해질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럼 여행과 생활을 경계를 허물어뜨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여행자가 됐을까요? 책상 위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길 위에 아주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같은 여행자라는 입장에서 여행에 대해서 우리 요 정도로는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여행자로서 여행지에 갈 때 우리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행은 경쟁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하고 나의 목적에 맞는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행은 아무런 스펙도 아니고 경쟁도 아닙니다. 여행 가지 않아도 사라져요. 하지만 여행을 만약에 가신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나라를 여행을 해야 할 것인가, 미리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나라, 내가 내 성향에 맞는 그런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꿈꾸던 나라. 거기에 대한 약간의 공부라도 하고 가셔야지 내가 정말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가니까 너도 다녀왔으니까 나도 갈 거야. 자기 생각 없이 그냥 간다라는 거는 제가 그게 아마 경제적으로 가장 큰 손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실 때 절대 여행은 경쟁이 아니라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하던 그대로를 외국 가서 그대로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만 떠나면 가장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모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첫 번째 인도를 갔을 때 10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시골 마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러 갔는데 인도 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구가 기차역 플랫폼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기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을 다시 메고 안내소로 찾아갔어요. 왜 기차가 안 오느냐? 안내소에 가서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 거야. 와, 진짜 열받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근데 어쩝니까?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일을 보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여행자니까 배낭을 메고 다시 플랫폼에서 2시간을 더 기다리고 3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더 신기한 거는 거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인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도저히 못 기다리고 너무 화가 나서 왜 온다고 한 기차가 지금 3시간이 넘게 됐는데 안 오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차는 출발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올 거야. 절대 기차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 중간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그거는 나의 뜻이 아니라 신의 뜻이기 때문에 너는 기다려 가서 결국 그날 7시간 만에 기차를 탔어요.
근데 7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화가 난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다리는 동안 이놈의 인도 다시는 안 온다. 내가 이 나라를 바꾸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하고 막 따지러 간 거거든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누군가 우리는 전부 여행자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잠시 스쳐가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왕이 될 수가 없고 그냥 그곳의 사람의 일부예요. 그래서 여행은 자신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스리러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살던 곳을 잠시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이니까 나한테 진심으로 와닿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예의를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어디 멀리 가기만 하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이동이에요, 그냥. 여행을 간다고 크게 변하고 멋있어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여행과 같은 좋은 마음으로 사시면은 좋은 여행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정무 작가는 여행 작가가 되기 전에는 광고 분야에서 꽤 유능한 분으로 인정을 받고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네. 어떻게 해서 여행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네, 제가 원래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했는데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일기 쓰는 거 좋아했고 또 여러 광고를 촬영을 하다 보면 훌륭한 포토그래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저한테 건네줬던 말들이나 사진들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사진을 좀 열심히 찍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저 혼자서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좋을 것 같았기 근데 때문에. 광고 분야에서 생활하면은 네. 그래도 봉급이라도 나요. 그리고 또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오늘 출연료까지 다 합해도 저는 그때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보다 제 개인 시간이 10배로 더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듣기로는 직장 생활 동안 무려 7번이나 사표와 여행을 반복하셨다고 네, 그게, 들었습니다. 예. 어떤 사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열심히 해서 첫 직장을 갔는데 제가 디자이너로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제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분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 좀 싫었고 그게 공교롭게 2년마다 저한테는 찾아왔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여행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표를 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직장을 안 가는 겁니다. 아이고.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여행 작가가 되어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네. 본격적으로 들어서신 건지. 네. 그렇게 이제 여행과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자신도 생겼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거를 모든 거를 딱 정리한 시기가 한 10년 전쯤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배낭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지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오래오래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한번 시작했으니 죽을 때까지 해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중요한 직장도 관뒀는데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 좋은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좋은 거 못 먹어도 기분 좋게 싸구려를 먹어도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역시 맛있는 게 좋아요. 네. 지금까지 여러 권의 여행 에세이를 활동을 하시면서 내셨죠. 책을 보면 단순한 여행지 소개가 아니라 정말 삶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는데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여행에 대한 정보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 사이트에 가서 딱 치기만 하면 쫙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는 인터넷이 훨씬 잘하는 일이고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돼요. 저는 정말이에요. 책을 읽는 동안만 만약에 3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3시간 정도만 사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책을 잘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할 말이 있을 때 네. 그때 책을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딱 덮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도 좋아요.
그 동안만이라도 저와 함께 여행하는 기분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쩔 때는 슬프고 어쩔 때는 기쁜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렇고 여행을 떠나서도 네. 외로운 순간들도 네. 참 많을 것 같아요. 외로운 적 너무 많죠. 누구나 그리고 인간은 다 외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외로움을 견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 방법들이 각자한테 다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발견해내지를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내가 내 삶을 살면서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낸 사람들이 꽤 제 주변에는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아, 내가 이럴 때 기분이 가장 좋았지. 요 정도만 알아도 그 외로움이 반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제일 서러울 때가 네. 그 여행 중에 네. 아플 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아플 때 없었어요? 여행 떠나다가? 많았죠. 저는 인도를 가면 특히나 제가 지금 몸무게가 이제 좀 건장해졌지만 보통 인도를 갔을 때 6개월 정도 하는데 12kg씩 막 빠지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먹는 게 저랑 잘 안 맞는 나라예요, 맞죠. 기본적으로. 네. 향신료 자체를 잘 못 먹기 때문에 자주 아픈 경우가 있는데 여행이 늘 즐겁지만 않은 거거든요. 그것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아플 때 많잖아요. 근데 여행에서 아플 때 저는 혼자서 견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줬던 도와주시고. 기억이 있고 뭐 티티카카 호수 페루에서는 한밤에 막 열이 되게 많이 났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와서 따뜻한 차를 건네주기도 하고 그게 아마 약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이고 따뜻하고 차를 마실 때마다 한 번씩 그 아주머니 얼굴이 떠올라요. 지금도. 예. 지금까지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네.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데요. 하루는 어떤 여행자를 만났어요. 여자분이었는데 남편과 이렇게 이혼을 하시고 미국 분이었어요.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행을 왔는데 파키스탄에서 저랑 만난 거예요. 바로 옆방을 썼어요. 촛불을 이렇게 켜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늘 어디에 갔다 왔냐고. 그래서 여기 위에 일본 하세가와라는 일본인이 빙벽을 타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파키스탄까지 날아와서 그 자리에 학교를 세웠다. 그래서 내가 거길 가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거기에 약간 충격을 받으시고 여행을 탁 접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정리를 해서 지금 파키스탄 훈자 밑에 길깃이라는 마을에 그분 일본 분과 다르게 자기 이름을 내걸지 않은 그냥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같은 여행자였지만 참 이기적인 여행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나만 좋자고 여행을 다닌 거니까. 그분은 결국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너 참 고마웠다 생각해보면 너무 눈물 나는 밤이었고 그때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고 지금은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매일매일 자기가 되게 열심히 일을 한대요. 캘리포니아에서 서류 정리 일을 해서 한 달에 500불 정도만 보내주면 선생님 월급이랑 이런 학용품이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그 정도는 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우울하게 지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달라졌다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라고 하니 전 너무 송구스럽죠. 네. 제가 여행을 하면서 크게 느낀 점은 누군가의 얘기가 한 권의 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명을 만나면 10권의 책을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기준도 네. 여행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행은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그 상상이 실망일 수도 있고 상상 이상으로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결국 경험의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경험을 할 때 얼마나 진심으로 다 했는지에 따라서 자기한테 남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여행을 다니다 보면 유독 마음에 드는 곳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막 그냥 에이 여기 막 눌러 앉아 살고 싶을 만큼 좋았던 곳이 있었습니까? 그런 곳 있어요. 있어요? 어딜까요? 파키스탄 훈자가 전 그래 아까 말씀드린 그곳이 풍경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히말라야가 둘러싸여져 있는 산속인데 뒷산이 6,000m, 앞산이 5,000m, 그리고 발 아래 강이 흐르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제가 오래도록 여행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아도 사라지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조금 더 검소해져야지, 조금 더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변정보 작가가 추천하는 일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풍경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기대되는 진짜 질문이에요. 그루지아라는 나라에 카즈벡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마을이에요. 그것도 아주 산간 아주 아름다운, 저는 종교가 없지만 그곳에 딱 도착해서 언덕에 있는 사메바 성당이라는 교회를 딱 보고 나도 종교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맑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매체에 잘 노출이 안 돼서 잘 모르긴 하지만 누군가 어떤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없을 곳이다라고.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풍경이 아닌가. 지금까지 다닌 수많은 여행 중에서 좋은 곳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 외에도 그래도 몇 곳을 조금 더 추천을 해주신다면. 저한테는 예. 때에 따라서 달린데 내가 어떤 마음일 때 어떤 여행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사람이 좀 없는 서남아시아 북쪽이라든지 이런 곳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뭐 인도의 스리나가르라든지 치앙마이 그리고 미얀마의 만달레이 이런 여러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데 그곳은 다 사람들이 너무 순하고 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단한 풍경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북중남미보다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곳에 설산도 있고 사막도 있고 대도시도 있고 시골도 있고 바다도 있고 별게 다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은 나라를 여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요즘에 각종 블로거들이나 SNS를 보면 각 처에서 많죠. 막 실시간으로 여행기를 올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스러운데 사실은 그것보다 많은 나라를 가는 것보다 내가 가야 할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생각하고 다스리는 게 훨씬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새로운 변화를 원해서이기도 하죠. 일상을 좀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다녀와도 막상 변화가 없더라. 네, 그렇죠.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그래서 저도 많은데요. 그럴 왜 때 그럴까요? 얘기하는 게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냥 단지 먼 곳을 간다고 좋은 사람이 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지 않아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정말이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좋은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딱 돌아갔을 때 허참 선생님이 어떻게 생기셨더라 상상을 하면서 네. 이분들이 말할 때 나한테 어떤 눈빛으로 어떻게 얘기했지, 다음에 나도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 매일매일이 정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저는 그러려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살면서 내내 이런 것들을 연습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참 정성스럽게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어떤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또 문득 좀 궁금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슬쩍 스쳤던 데도 있는데 거기를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스페인이랑 모로코, 포르투갈 이렇게 해서 한 4개월 정도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내일이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여행이란 참 낯선 곳에서 자신을 만나고 또 돌아보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참 대단히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벌써 어딘가로 여행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여행이 삶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